공황장애 6년 전 재산 다 털어서 드디어 완치한 스토리 오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 전 재산을 다 쓸 정도로. 제 원래 직업은 가수였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자주 올라가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가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가 뮤직뱅크였는데 뮤직뱅크는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바로 방송에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가사가 아예 패닉이 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무대를 끝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생활들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출퇴근을 버스나 지하철로 했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이 지구에 갇혀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지는, 내가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들이 항상 들기 시작했어요. 무대에 점점 올라가는 게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증상이 이렇게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하다가도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불쑥 찾아오는 이 공황 발작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항상 초긴장 상태였어요. 제가 또 발작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고 친구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뭘 먹으면 항상 개워내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가수 활동을 하기 힘들어져서 당시 제가 12달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팀 활동을 중단하게 되고요. 엔터테인먼트를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분명히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 왜 거실에 있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막 횡설수설 뭐 이상한 말을 막 하더니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면서 냉장고까지 막 이렇게 굴러갔대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더니 그러고 갑자기 거실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냐,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자기 몸에 붓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암호를 정해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순 없지만 그런 행동들을 그때 당시 상담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본인한테 벌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우니까 나한테 벌을 주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어차피 이렇게 살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모아둔 돈으로 차도 사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제주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제주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제주살이를 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고 오름 오르고 건강하게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병이 막 다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약을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생활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공황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끊으면 또 올라오고 약을 끊으면 또 올라오고 또 그 갇힌 답답한 느낌이 또 레슨실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2년 정도 했던 제주살이를 접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방법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약도 먹어봤고 상담도 해봤고 제주살이도 해봤는데 그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행을 한번 제대로 다녀볼까? 그때부터 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여행을 가서도 공항이 또 올라오면 또 비행기표 바꿔서 한국으로 또 다시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도돌이표 같은 삶이었어요. 또 다시 일을 시작하면 3개월을 못 넘기고 불안감이 또 엄습해서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다시 일어나고 싶은 힘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우울과 무기력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계속 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침대랑 딱 붙어 있었어요. 그냥 침대랑 그냥 접착제로 붙여놨어, 나를.
그래서 진짜 30시간 이상씩 막 자고 그랬어요. 그냥 눈을 뜨면은 '아 눈 떴네. 또 왜 눈 떴지? 아 나 눈 뜨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다시 자고. 그래서 부모님은 '얘가 진짜 죽었나?' 싶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저 확인하고 다시 나가시고. 그때 당시에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잠으로 계속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이 병 초기에는 먹지 못해서 살이 쭉쭉 빠지더니 이 상태에 오니까 그냥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냥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요. 갑자기 그냥 단 걸 막 먹기 시작해. 그리고 그냥 자. 근데 이게 제가 제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더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는 제가 믿는 종교도 있고 너무 중요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하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 1,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죽지 못할 거면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문제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죽지도 못하겠어. 미쳐. 어떡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살고 싶어져야 됩니다. 저는 꿈이 무지 큰 아이였어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돼서 슈퍼스타가 될 거야. 막 이런 꿈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참 내 맘대로 쉽게 되지가 않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사랑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책을 준비해서 써내려갔어요. 지금 내 상황,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 내 욕심들.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슈퍼스타는 되지 못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또 있으시겠죠?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나서 산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조금씩 없었던 의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제 상태를 보시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어디든 그냥 나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 그 손 잡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살고 싶어졌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이 동아줄부터 잡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어쨌든 나가니까 걷고 결국 그 뻔한 말들이 다 정답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뻔한 말들. 운동이 중요하다. 짧게라도 밝게 나가라. 햇빛을 봐라. 건강하게 먹어라. 너무 뻔한 말인 거 알아요. 저도 진짜 의사 선생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쉽지가 않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데 당장 나가서 산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소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공원에서 산책하기 위해서, 이 햇빛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담겨있는 영화라서 제가 굉장히 추천합니다. 소울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바다를 찾는 물고기 이야기. 이미 바다에 있으면서 계속 바다를 이건 바다가 아니라 그냥 물이잖아. 넌 이미 바다에 있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뭔가 이루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이미 그냥 살아가는 중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입니다.
저는 겨울철 방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겨울까지는 또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계절을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 살아가졌어요. 제가 여행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참 많은 돈을 썼는데 물론 진짜 행복하긴 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치유해주진 못했어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 내려놓기. 아, 나는 아프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힘드니까 하는 이 자기 연민이 6년이 갔어요.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난 계속 그냥 이 자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연민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길게 쉬면요, 인생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일도 구하고 자기 개발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점점 줄이게 되고 지금은 약을 안 먹은 지 1년이나 됐습니다. 병원, 약, 상담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내 생활과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영상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의 이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사실 혼자 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과 같이 산책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너를 생각해 주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심어주세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해졌는데요. 제 지갑은 빈살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제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좀 담고 싶어요. 저와 같은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과 또 소통도 하면서 우리 살아야죠. 다시 한번 또 살아가 봐야죠. 다시 걸어가야죠. 저의 좀 이런 소탈하고 그냥 이렇게 친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또 제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면서 이 채널을 또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